네, 만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만흥, 흥이 가득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흥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흥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입니다. 작가가 유배를 갔다가 풀려난 뒤 은거할 때 지은 시조로서 부귀공명 같은 세속적인 가치보다 자연에 묻혀 사는 소박한 것이 분수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말을 잘 살렸다 특징입니다. 속세를 벗어나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자연에 묻혀서 한가하고 흥겨운 심정을 노래했고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자, 한가하고 흥겨웠다. 자연에서 강호 한정, 강호 한정 가 이런 주제로 노래했다. 강호 한정가. 그 다음에 강호에서의 즐거움을 다루고 있다. 강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연군의 마음을 담아서 썼다. 연군지정. 자, 제일 큰 특징으로 우리말을 잘 살렸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과 속세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에 해당하는 시어, 그 다음에 속세에 해당하는 시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소박함, 욕심 없는 삶, 속세는 부귀, 공명,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총 6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자, 연시조는 단시조가 여러 개 묶여서 단시조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자, 형식은 시조의 형식 3장 6구 45자 내외를 그대로 시키고 있고, 종장의 첫 마디 3음절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사대부 시조인 만큼 관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누항사와 비교했을 때 누항사는 훨씬 더 진솔하고 현실의 어떤 고통과 시련도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면 이 작품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념적인 시조에 가깝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수간 바위아래 산수 자연입니다. 이 시조에서 자연은 속세와 정계를 초탈한 곳, 즉 속세와 대비되는 의미로의 자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위 아래 띠집 할 때는 초가집, 이것은 소박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자, 보리밥과 풋나물도 소박함을 뜻하는 소재입니다.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노라.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부럽지 않다. 지금 보리밥을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논이는 것에 만족감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은 속세에서의 삶, 조금 더 확장하면 속세에서의 부귀나 공명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립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그립던 님이 온다고 해도 산이 더 좋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말씀도 웃음도 안 하지만 누가? 산이요. 산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지만 나는 꽤 좋아하노라. 그래서 자연과 마음이 통한다. 하나가 되었다. 무라일체 경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삼정승보다도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삼정승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아주 높은 관직이에요. 그 높은 관직보다 또 만승하면 황제입니다. 황제보다도 그래서 삼공보다 황제보다 자연이 나는 더 좋아라. 그래서 일종의 과장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와 생각하니 소부와 허유가 소부허유 고사 속의 인물들입니다. 자,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 영리하도다 조금 더 어울리는 말로 바꿔볼게요. 지혜로웠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부와 허유는 화자의 지향점과 잘 들어맞는 인물들입니다. 나도 소부와 허유처럼 자연에서 은둔하면서 살아야지 또는 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천성이 게으르니 하늘이 아르셔서 자신의 천성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 만사 하나도 아니 맡겨, 즉 속세에서의 벼슬이나 관직을 하나도 맡기지 않으시니 다만 다툴 리가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셨도다. 자, 속세에서는 모든 것들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강산은 자연은 주인이 없으니 다툴 일이 없구나. 강산이 좋다 하되 내 분수로 누웠을까?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심,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잊지 못합니다. 자, 이건 오타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갚고자 해도 갚을 길이 없어라. 이렇게 총 6수로 되어 있는 시조입니다. 정리로 가볼게요. 자연에 은거한 사람, 안분지족, 안빈낙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소박한 생활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단표, 누항, 단사, 표음 이거는 소박한 생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고 소박함과 관련된 거 띠집, 초가, 띠집을 짓노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초가도 해당하고요. 띠집,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은 후에 할 때 보리밥, 풋나물도 해당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받아 쓰세요. 좀 펜이 이쪽에 잘 안 먹네. 띠집, 보리밥, 풋나물 나와 있었죠. 한문투의 표현이 거의 없고 순 우리말의 묘미가 아주 잘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세속과 자연의 대비, 자연 진화적인 것. 이 부분들을 잘 읽고 정리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풀이 잘 나와 있고 밑에 포인트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멈추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다시 들어보세요. 일수의 남과 그 밖의 다른 일, 삼공은 서로 속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의 뜻을 몰라서 비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 이외의 다른 것, 그
다음에 삼공, 그 다음에 만승 이런 것들은 서로 다 속세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삼수와 관련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 무라일체. 탈속한 삶과 현실의 욕망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한쪽을 확실하게 택했죠. 자연.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관료로서의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음. 그렇죠. 부러워하지 않아. 만승이 이만하랴. 부귀공명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에서의 자부심. 맞습니다. 객관식 문학. 이것도 잠깐 멈추고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 한번 가볼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시에서 대조적인 의미, 속세와 자연의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먼 산은 화자가 자기가 꿈꾸고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는 만족과 친화적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뇌집이나 보리밥이나 풋나물, 은둔했다라는 건 속세를 떠나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남들이라는 건 작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적을 포함한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면서 물정이 어둡다. 이것도 내가 시골뜨기인 사람이어서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알맞게 실컷 순 우리말 맞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이야 하는 거 당시의 혼란한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겠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삶,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삶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다 맞는 얘기 같지.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3번에 향암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시골뜨기로 자랐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지. 그리고 이것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나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물정이 어둡고 그래서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던 이유가 내가 자연을 좋아해서 그래 하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선지들을 조금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